안녕하세요. 엘레코나TV입니다. 테슬라는 명실상부 전기차 업계 세계 1위이자 시가총액 기준 1위 자동차 브랜드이죠. 테슬라의 인기 비결은 지난 100여 년간 내연기관 차량들이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을 하나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혁신이 되었고 소비자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슬라가 했던 수많은 혁신 중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제조사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플랫폼입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처음 전기차를 만들려고 할 때 기존 내연기관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 기름 탱크나 불필요한 파워트레인 공간에 배터리를 채우려고 시도를 했었고, 테슬라 역시 초기 로드스터를 만들려고 할 때 로터스 샤시를 기반으로 같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한계를 느꼈고 모델 S부터 배터리를 차량 하부에 배치하는 지금의 플랫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테슬라 디자인 디렉터가 모델 S 프로토타입을 설명하면서 모델 S의 플랫폼은 마치 하나의 팩에 바퀴 4개가 달려있는 스케이트보드와 유사하다고 했고, 그 뒤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는 것이 대명사로 불리게 됩니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차량 하부에 무거운 배터리를 배치함으로써 차량 무게 중심이 낮아져 안정감이 높아지며 핸들링 역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배터리 윗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 더 자유로워지면서 박스 온 박스, 즉 배터리 플랫폼이라는 박스 위에 새로운 박스를 올리면서 차량 라인업을 무한히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십여 년간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플랫폼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 개발을 통해 이를 공유해 왔으며 전기차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테슬라가 최초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2002년에 GM이 수소를 연료로 한 자율주행 컨셉카를 만들면서 이미 생각했던 디자인이죠. 하지만 그 수준은 말 그대로 컨셉에 불과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현실로 만들었으며 성공적으로 라인업 확장 및 판매 증가를 증명했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 전기차의 바이블처럼 여겨졌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을 하고 사용하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GM, 포르쉐,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등 거의 모든 제조사가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과 같은 형태로 제조하여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이 GMP를 통해 3세대 전기차를 확장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는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테슬라를 비롯해 다른 제조사들의 스케이트 플랫폼은 머지않아 구형이 될 거라고 했죠. 일론 머스크는 박스 위에 박스를 얻는 자동차는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싶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이제 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하나 둘씩 출시하고 있고, 거기에 현대자동차는 아직 플랫폼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너네 플랫폼은 이제 구형이고 테슬라는 더 나은 신형 플랫폼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한 셈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에 있었던 배터리 대회에서 공개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 대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배터리 수율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율이란 단어는 보통 킹크랩이나 꽃게처럼 갑각류 껍질 속에 살이 얼마나 차이느냐를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스케이트보드 몸통 속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셀을 만들어 팩을 만들고 그 팩을 다시 조립하여 다양한 모듈과 함께 제작하는 지금의 배터리팩 형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 날개 속에 있는 연료통을 없애고 비행기 날개 자체를 연료통으로 만들어 더 많은 연료를 채울 수 있다는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수율과 더불어 배터리 팩의 구조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배터리 역시 차 하드웨어의 일부분이므로 그 자체로 차 구조에 기여를 해야 하지만, 단순히 배터리로서만 역할을 한다면 이를 보완해야 하는 하드웨어가 또 추가되어야 하므로 중복이 일어나고 결국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혁신적인 배터리 셀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배터리 팩에 더 많은 주행거리를 원해서 배터리를 더 많이 넣게 되면 팩은 더 무거워지고 제조 단가는 더 상승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생각한 플랫폼은 배터리 셀을 패킹한 후 팩을 만들지 않고 배터리 셀 자체를 차량 바디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화면의 이미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테슬라가 사용했던 원통형 배터리 셀 사이즈보다 더 큰 4680 셀로 배터리를 꽉 채우게 되면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더 밀도 있게 채울 수 있으며 이는 곧 더 나은 효율과 주행거리를 만듦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차체 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차량의 공간 효율도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더 큰 트렁크와 프렁크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셀2 바디라는 개념으로 배터리 팩 크기를 약 10% 줄일 수 있고 14% 향상된 주행거리를 만들 수 있으며 부품 수도 기존에 비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싸고 멀리 가는 전기차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완성된 차량에 배터리 팩을 조립하는 형태가 아닌 차량의 뼈대를 만들 때부터 배터리가 탑재될 공간을 만드는 유니바디 구조 플랫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모델 Y 프레임을 주조하기 위해 대형 주조기를 도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주조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주조기 중에서 가장 큰 주조기이며 후면 바디를 일체형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곧 생산될 모델 Y는 기존의 뼈대를 만들고 70개의 부품을 접합하는 형태가 아닌 4개의 요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배터리 팩이 포함된 하체와 양쪽 문 2개, 지붕 하나, 총 4개의 접합만 하면 하나의 차가 완성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배터리대에서 발표한 4680 셀과 새로운 배터리 팩이 적용된 모델 Y는 2020년 하반기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뀐 플랫폼과 셀의 기술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신기술이 검증되는 대로 프리몬트와 상하이에서도 적용되어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진정한 테슬라의 하드웨어적 신기술이 적용된 차를 타기 위해서는 2년 뒤에 생산되는 모델 Y를 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2년 정도는 기다려 볼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전기차 제조사들은 말 그대로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현상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2년 동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나머지 제조사들은 이제 갓 만들어진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상자를 올려 파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을 테니까요. 테슬라의 이러한 시도와 변화가 무모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제조한 차량을 그 어떤 제조사보다 많이 팔았으며 판매한 차량들의 배터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버린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것입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넘볼 수 없는 1등을 먹었으니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시장을 잡아먹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 베스트셀링카인 도요타 캠리와 같은 25,000불 가격의 전기차를 만들 때 그 가격의 전기차들은 넘볼 수 없는 주행 가능 거리를 비롯한 상품성을 갖춘다면 그때는 진짜 테슬라를 넘볼 수 있는 회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의 강자들이 넋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테슬라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폭스바겐은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취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자랑하는 규모의 경제를 가동해 물량과 가격으로 전기차 판을 뒤집어 버린다며 벼르고 있고 다른 제조사들도 역시 테슬라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정답이 없기에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류의 자동차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소비자들 역시 각자의 상황이나 쓰임새에 맞게 자동차를 사고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없는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가격이라는 조건을 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같은 가격에 기능적으로 더 좋은 차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은 답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풍부한 전기차의 경험을 토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테슬라 그 답이 될지, 기존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그 답이 될지, 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답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경쟁은 소비자들로서는 더 나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